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2023년 건설 부동산 경기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건설 섹터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따끈따끈한 건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짚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송유리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2월 1일인데 2월 1일 이전에 건설사들 실적을 연달아 발표해가지고 정말 뭔가 굉장히 바쁘시기도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업데이트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날이 서 있는 상태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하고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23년 가이던스들을 회사별로 쭉 발표했기 때문에 한 회사씩 짚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건설부터 사큐 실적 전체적으로 어땠고 올해 가이던스 좀 어땠고 뭐 어떤 부분이 실적의 좀 포인트였는지 질문이 많지만 회사별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현대부터. 실적이 따끈따끈하게 네. 나왔고요. 사실 이제 저희 현대건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건설업에 대한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우려가 좀 있었고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같이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적 발표가 된 게 현대건설인데요. 이제 현대건설 4분기 실적 자체는 저희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저희 해외 쪽에서의 일회성 같은 것들도 있었던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4분기 실적에서는 그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얼마냐 보다는 2023년의 경영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를 네. 가지고 저희가 많이 집중해서 보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특히 수주보다도 오히려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네. 높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적을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향후 추정치를 얼마나 상향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냐를 가지고 저희가 집중해서 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대건설의 매출 가이던스가 저희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고요. 마진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추정치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 현대건설의 과거 이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그게 네. 이제 얼마나 잘 달성이 됐냐를 놓고 5, 6년 과거를 보더라도 사실 미스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정치에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연결 현대건설의 그 숫자를 보니까 연결 현대건설의 2023년 가이던스가 매출이 25.5조 원이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시장 기대치를 한 약 17% 정도 상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21조, 22조 약간 이렇게 좀 네, 생각했었던 맞습니다. 그 매출 가이던스가 이렇게 폭발한 뭐 그 근거는 뭐였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별도 부분에서 이제 주택 매출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았어요. 네. 이제 저희가 보던 숫자보다 좀 괴리가 컸던 근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물량 베이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얼마나 이제 많이 네. 증가를 시키느냐를 가지고 향후 매출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금액 베이스는 이제 저희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시공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물량 베이스로 추정했던 그 YOY 크로스보다 조금 더 세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연결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쪽에서 매출 가이던스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특히 약간 이제 계열사 물량들 같은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로 찍히면서 올해 내년까지 계속해서 매출화가 좀 세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충분히 이제 잘 모르고 그래서 실적 추정치에 못 녹이고 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오픈이 되면서 실적 추정치에도 좀 얹어진 부분들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매출 가이던스가 23년에 굉장히 세게 나왔던 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기업 한번 가보죠. 일단 최종적인 그런 판단은 네. 오늘 방송은 거의 뭐 매니저가 된 것처럼 들을 수가 네. 있겠네요. 기업별로 리뷰를 쫙 한번 듣고 네.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두 네. 번째는 GS건설부터 리뷰 한번 해주실래요? 네, 두 번째 이제 나온 건 GS 건설이었는데요.
저희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는 하회가 나왔습니다. 특히 네. 저희 주택 부분에서 마진이 사실 조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 일회성 손실 부분도 해외 쪽에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급 때문에 판관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쪽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게 되면은 저희 해외 수주 목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5조 원 정도로 제시가 됐는데 네, 네. 네, 기존의 저희 성과가 한 2조 원대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은 해외 수주 목표가 좀 높게 나왔다. 이제 근데 요거서 저희가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외 수주라고 하면 대체로는 이제 뭐 중동의 플랜트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GS 건설의 해외 수주는 대부분이 이제 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주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이니마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수처리 사업.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듈러. 이것도 네. 주로 모듈러 해외에서. 주택 사업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해외 개발 사업, 베트남이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요 3가지를 중심으로 요게 한 3.5조 수주 목표를 잡아놨고요. 이제 나머지가 기타 뭐 인프라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게 한 5조 원 정도로 제시가 됐는데 사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뭐랄까 저희 추정치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사실 좀 부재하긴 했었어요. 네, 제가 들어도 뭐 원래 하던 건 3.5조 원이고 1.5조 네. 정도만 뭔가 그 이제 신규 프로젝트 컨셉이어서 막 엄청 막 그 쿵쾅쿵쾅 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뒤에 실적이 들려야 사실 저희가 약간 이제 흥분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긴 했지만 네. 이제 GS 건설을 볼 때 저희가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신사업 매출이라는 것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작년도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찍었고 네. 올해 가이던스도 한 1.6조로 제시가 됐어요. 그 60%의 성장률인데 이제 이게 이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향후 2, 3년을 보면 주택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조금씩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신사업 매출은 당분간 계속해서 고성장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 신사업의 비중이 점차 이익단에서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이 나름대로는 기존의 건설업보다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이제 수처리 사업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창출이 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고 저희가 지금은 그 폐배터리 2차 전지 그 폐배터리 공장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다 자꾸 애드업이 돼서 신사업의 이익 비중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25년에는 20%가량 차지할 걸로 보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GS 건설이라는 회사를 볼 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멀티플을 주택주에 국한해서 준다는 네. 말이죠. 주택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애들과 아, 차별을 네네. 뒀을 때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당장은 사실 뭐랄까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해외 수주의 모멘텀이라던가 또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이익 단위나 뭐 매출 단위 더 좋아서 향후 추정치가 들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부재했지만 그런 좀 점진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꾸준히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향후에도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겠다 네. 정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GS의 좀 개선 포인트고 그 주택 시장 관련해서 뭐 분양 목표라든가 이런 뭐 주택 관련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매출과 이익이 키가 GS의 코어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수주 단에서는 계속 좋은 상태였어요. 작년에도 당연히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수주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라 이제 네. 당장 분양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실적 기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올 테지만 그래서 이제 당장은 저희가 이제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요. 이거는 뭐
주택 사업에서 뭐 지위가 높고 낮고를 다 떠나서 브랜드가 강하고 약하고를 다 떠나서 이제 물량 자체는 감소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GS건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2.8만 세대의 공급을 하면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분양 계획으로는 한 2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불가피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건설사가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깔고 네네. 그러려니 건설사들이 하거든요. 올해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공급 물량을 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2만 후반 정도 했는데 올해는 네. 거의 2만 조금 안 되는 회사의 가이던스를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최근에 분양 경기 위축을 조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쪽에서 좀 코어인데 이게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다른 이제 신성장 비주택 분야를 부분에서, 네.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이제 연결해서 대우건설도 이제 유사하게 같이 실적 발표했으니까 대우도 네. 좀 어떤 실적 발표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4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저희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네.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TP 상향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요인, 그러니까 저희 네. 기대보다 더 좋았던 요인은 베트남 THT. 네, THT 네. 법인에서 저희 개발 사업 관련된 이제 이익들이 이제 여기는 저희가 진행률로 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면서 쭉 매출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주택이 인도될 때 네. 네, 네, 최종 지어서 판매돼서 파니까. 네, 그래서 인도될 때 한꺼번에 매출과 이익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변동성을 좀 주는 요인인데요. 이제 이게 4분기에 좀 대거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매출도 더 많이 되고 사실 용지 매각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저희 기대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향후 매분기 지속이 될 거냐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네. 용지 매각 같은 것들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한 4천억 중반 정도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 베트남 법인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500억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러스 네. 요인 감안하지 않고 좀 네. 보수적으로 이제 1,500억을 제시하고 있어서 여기 지속 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 외 부분에서 뭔가 좀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파이프라인이 상대적으로는 좀 풍부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기별로 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시진 않고요. 한 올해와 내년에 좀 이렇게 1, 2년 안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올해 좀 수주로 붙어준다고 하면은 대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상향의 여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의 상향의 여지도 없었고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볼 만한 요인도 아직은 좀 부재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역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리뷰를 듣는 것만으로 일단 어떤 기업을 선호하는지 느낌이 좀 와서 네. 그럼 저희가 국내 기업 3사 좀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진짜 완전 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3회 실적 이제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 이제 저희 탑픽이자 사실 지금 거의 많이는 탑픽인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가 작년 중순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3엔이 탑픽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관에서도 사실상 일단은 깔고 가는 종목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 이제 실적을 앞두고는 수주가 살짝 저희가 생각했던 그 기대감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기관들이 대부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추가 네. 매수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네. 나왔고요. 네. 일단은 저희 4분기 실적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건설사 중에 가장 큰 폭의 저희 기대치 상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상으로 비화공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다 좋게 나왔는데요. 이제 비화공은 사실 대부분 저희가 계열사 물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계열사 물량들이 특히 수익성이 좋은 현장들이 매출화가 좀 세게 이루어지면서 매출도 이익률도 모두 저희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계열사 관련된 내용들을
삼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듣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언급을 좀 발주처가 꺼려는- 계열사니까 비밀을 지키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 뭐랄까 캐펙스의 그 기조 자체가 계속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1, 2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향후 추정치도 일단 좀 올라간 상태이고요. 실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실 영업이익까지는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원래 컨센서스가 6,000원 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7,600억 정도가 나왔어요. 7,700억 정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가이던스 제시한 지가 지금 한 4년, 5년이 된 것 같은데요. 요걸 한 번도 여태 미스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저희 가이던스 상회를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저희 추정치가 대부분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사실 3엔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주택이 없다 보니까 우려가 좀 덜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해외 발주 시장 자체가 좋은 걸로, 그러니까 지금 유가 레벨도 계속 높은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수주 기대감이 가장 뭐랄까 중요한 키팩터인 회사인데요. 그럼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수주 목표가 얼마 제시됐냐, 그리고 네.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늘어났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수주 목표는 일단 12조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요거는 비화공, 화공 합친 이제 전체 수주 목표고요. 저희가 작년에 가이던스는 8조였고 실제 수주는 10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수주 목표가 12조면 작년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거의 50%가량 늘어난 숫자라서 저희 네. 충분히 저희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숫자였고요. 파이프라인도 제가 표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작년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파이프라인 것만 업데이트가 되다가 네.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연간의 파이프라인이 전부 제시가 되면서 일단 파이프라인 리스트업이 좀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이제 리스트업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주로 넘어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게 그 표를 보시면 맨 밑에 피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EPC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지만 EPC 앞단에 피드라고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선진 업체들이 많이 점하고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2년 전부터 해서 피드에 진입을 해서 피드를 해서 이걸 결국 최종적으로 EPC까지 넘겨오는 작업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이제 지금도 매출화가 돼서 잘 나오고 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비중을 높여가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현재 피드를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7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3건 정도는 당장 1분기에 EPC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지금 피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발주처와의 어떤 관계나 발주처의 니즈로 이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대부분인 상태라서 네. 예. 사실은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볼 때 1분기에 3개 프로젝트를 더 얹어서 봐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지역이 뭔지, 프로젝트 명이 뭔지, 금액이 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소위 더- 블라인드 수주죠. 더 네. 두근두근하는 네. 부분들이 아, 그래요? 있죠. 네, 모르니까 더 기대하게 네.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리스트업을 보셔도 1분기에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 피드 하고 있는 것들 이 3개가 더 붙여주면 상반기 수주 파이프라인이 7개, 8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지금 수주 결과 대기 중인 것만 한 100억 불 정도가 된다라고 규모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약간 최근에 수주가 저희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면서 수주가 좀 처지네라는 느낌을 네. 다시 한번 조금 타이트하게 해줬던 이제 그런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TP를 조정하진 않았어요. 목표 네. 주가를 조정하지 않았던 건 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수주 성과가 조금 처졌던 부분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은 분명 늘어나는 건 좋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파이프라인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면 2023년보다 이제 4년의 실적 추정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저희가 주고 있는 멀티플 자체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TP 상승,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여력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짜 애널리스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순화적인 표현을 했지만 일단 저도 현직 애널이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에서는 굉장히 그런 의지가 이제 느껴졌고 삼성엔지 같은 경우에 일단 IR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스킬은 매우 스킬풀한 회사인 것 같고 네. 다만 일단 4분기 실적 완전 서프 나왔고 그 비화공 쪽에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원가율이 85% 이하로 막 내려갔으니까 보통 한 88 하다가 네. 한 3~4% 포인트 개선되니까 이게 매출이랑 이제 환산하면 영업이익이 점프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우리 수주풀도 좋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럼 뭐 비화공만 영업이익 좀 버시는 줄 알았는데 화공도 잘하신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다시 캐펙스 얘기하면서 이런 캐펙스 얘기하면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 같은 기업으로 또 결국에는 그 낙수 네, 효과가 맞습니다. 생기니까 이렇는데 여기서 또 유가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좀 내려가다가 요즘 중국이 결국 네, 맞습니다. 그 서비스 이제 이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뭔가 유가를 좀 끌어올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뭔가 네. 탑다운이랑 바텀업이 굉장히 매치가 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대감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주가 성과 퍼포먼스가 좋아질 만한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개 기업을 했는데 길게 이제 진짜 풀 세미나 하듯이 세미나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가 그럼 삼성엔지가 탑픽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쵸?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네. 탑픽이었는데 순간순간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수주 때문에. 네, 4분기 수주 때문에. 네네. 요걸 보면서 역시 네네네. 삼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삼성엔지가 어쨌든 해외 플레이로 좀 좋아질 것 같고 국내는 그런 맥락에서 네. 이제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어쨌든 이제 수주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숫자 올라가는 네. 거라든가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건 이제 합리적인 것 같고 다만 지금 다 너무 싸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싸졌는데 네. 그래서 그 정말 최저점 소위 프라이싱 플레이가 되는지 뭐 정말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나중에 회사별로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다 이런 레벨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런 것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적 발표 다 듣고 나서 탑픽이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을 하셨으니까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실 것 같고 그런데 뭐라 그럴까 삼성엔지 아직 이제 목표를 아직 안 올리시고 이랬는데 그럼 네. 앞으로 좀 수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최근 2, 3개월처럼 조금 또 처진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2024년은 사실 또 세게 증익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상반기에 수주단에서 메이크업을 해줘야 네. 2024년도 실적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PBR이 0.45배, 네. 0.4에서 0.5배. 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BR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한 1.7배, 6배. 아, PBR이 예. 좀 6배인데요. 네네. 사실 ROE 수준도 거의 19%니까 ROE가 다른 더블이네요, 일반 업체들이 업체들에 비해서. 네, 지금 10% 다 언더로 처져 있는 네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도 높아서 멀티플에 있어서는 지금 타겟이 제가 2.2배, 3배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네. 멀티플 상으로도 좀 업사이드는 있을 걸로 보고 제 ROE가 작년 피크로 좀 처지는 구간에 들어가요. 네. 워낙 이제 현금도 좀 많이 쌓이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그래요? 연중에 발표를 할 거다. 3개년 정책을 발표를 할 거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배당도 포함이 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포함한 이제 그런 것들이 예. 발표가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셔서 그럼 2023년 실적 베이스로 이제 2024년 이제 초반에 지급이 되는 그런 배당 얘기도 연중에 같이 있을 예정이라 ROE 제고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몇 년간 돈 잘 버니까 이제 확실히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은 네. 이제 자본이 이제 소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개선 네. 포인트가 있어서 어쨌든 네.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드네요. 원래 저는 그렇게 막 물론 이제 저는 그냥 진행자일 뿐이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을 갖는 이유 명확한 것 같고요. 올해 다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다 봤고 그리고 4개 기업의 어떤 포인트들을 다 짚었기 때문에 사실 현직 매니저들이나 현직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업별로 업데이트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나 개별 기업의 바텀업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중에서 그 선호나 비선호 이런 것들을 좀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실제 스텝스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건설섹터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저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